황뉴스입니다. 요새 이제 그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관련 기사가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를 거의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소자 또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삶이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그 생활들의 어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들의 하루의 삶은 어떤지 또 교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교도소의 수용 환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4, 5명이 한 방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특정 중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격리 수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그 과밀화된 그런 수용 방식이라서 모두들 힘들고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만큼 그렇게 가까이 누워서 생활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와 면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면회는 이제 기결수는 월 4회까지가 면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접견 등 이런 거 제한을 없다면 지금 하루에 1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는 이제 그 30권을 자기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고 하루에 방에 들어가는 게 이제 5권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방문은 주말에도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은 꼭 해야 되고요. 교도소 일과를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요. 기상 시간이 사형 확정자는 보통 이제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고 일반 수용자는 6시에 기상합니다. 그래서 기상 후에 독서,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개인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시가 되면 아침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설거지도 본인이 해야 되고, 운동, 세탁 등은 이제 본인이 하게 됩니다. 8시 20분이 되면 이제 점호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목공, 제과, 제빵, 세탁, 취사, 이발, 컴퓨터 수리, 그 다음에 특히 그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물을 키우는 그 내부에 있는 그 공간에서 웬만한 야채들은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11시 30분이 되면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이제 작업장으로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작업장으로 배달돼가지고 식사 후에 즉시 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결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결수들은 작업 현장, 그러니까 부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5시까지는 이제 작업을 계속하고 중간에 정기 운동 시간이 30분 정도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일단 매일 30분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17시가 되면 이제 폐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종료 후에 수용동을 복귀해서 이제 그때 인원 점검을 하고요.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저녁에는 그 훈제 닭, 컵라면 이런 것들 이제 영치금을 통해서 그 이제 소소한 간식도 그때는 이제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도 이제 BX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 금액은 하루에 3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혼자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재소자들끼리 이걸 이제 구매해서 사다가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치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원에 의하면 상당히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 같은 것도 다른 사람 것도 대신 해줘야 되고 진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TV 시청이 되는데 TV 시청은 이제 그 공영 TV, 공영 방송만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그 교도소 내에서 그 한정된 시간만 합니다. 그래서 TV 시청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편집한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렇게 교양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신문 같은 것도 이제 구독해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9시가 되면 취침에 들어야 되는데 일부는 이제 자기가 좀 더 본다든가 이런 시간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요새 규정에 의하면 11시까지는 무조건 소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의 패턴이 이제 하루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재소자는 수감 생활에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에는 여성 전용 교도소가 이제 청주 여자 교도소라고 한 곳뿐이고
나머지 여성 수용자는 이제 남성 교도소 내 그 여성 전용 구역에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수용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성보다 더 좁은, 왜냐하면 교정 시설의 그 확보 공간이 여성용이 더 작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가까운, 더 비좁은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수용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여성 수용자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매우 적고 또 선택지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남성보다 비행행위에 그 덜 연루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경험담을 뭐 저도 직접 듣고 또 뭐 일반적인 얘기도 뭐 들려 나옵니다만, 뭐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깐 있다 뭐 1년 이내에 뭐 이런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몇 년 있다 나오면 사회에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큰 거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죠. 학교 갔다 왔다고. 학교 갔다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뭐 심하면은 그 후유증을 못 이겨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든 어떤 그런 생활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 이제 그 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이렇게 쓴 얘기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보디빌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이제 면역 부족이라든가 또 단백질 식단이 부족해서 한 20kg 이상 체중이 줄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금연이나 이제 음주는 당연한 거니까 또 그렇고, 또 불면증이라는 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9시에 수면에 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11시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뭐 그 패턴에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불면증도 오히려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범이냐 일반 그 뭐 폭행 등을 비롯한 이런 사범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재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생활이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그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엄격한 서열이 있어서, 서열은 다른 게 아니고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사형수는 잘 없으니까 뭐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안쪽에 앉고요. 가장 짧은 기간이면 신참인 사람이 문가에 앉게 되고, 또 화장실 가까운 쪽에 이렇게 앉게 된다고 합니다. 감방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하도 이제 저 밑에 애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예를 들어서 신참에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해봐,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자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한 3년 있겠네 그러면 거의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그 이런 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의 이제 생생한 경험담을 보면은 교도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체적 언어적 위험이 이제 굉장히 빈번하죠. 위험하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극악한 범죄자들은 뭐 야, 내가 누구 죽이고 왔는데 너도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뭐 큰 차이도 없는데 내가 너 죽여줄까 이러면서 사람을 압박하면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감정대로 생활할 수 없이 그 억눌러 가면서 참아가는 애가는 것들이, 이것도 뭐 교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 또 반면에 그 관리하는 교도관들도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공무원이지만 교정 공무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근무 시간이 빡빡하고 또 사회하고 격리돼서 생활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이 무슨 그 외부에서 압박은 들어오죠. 집행은 잘 할 수 없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 이 사람들도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이제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은 뭐 기초학력 뭐 교육도 있고 직업훈련, 뭐 심리상담, 뭐 종교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종교에 귀의하는 이런 분들도 많죠. 문화활동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영화 관람도 있고 뭐 스포츠 관람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다 이러면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한정된 시간이고 이 시간 속에서 뭐 잠시나마 이제 너무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교정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역시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독서 외에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없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제언입니다. 어쨌든 교도소라고 하는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빡빡하고 그리고 뭐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도소 생활을 모의 과목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그 프리즌 인사이드 미라고 해서 일반인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제 체험하는 그 시설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디지털 디톡스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요하게 단순히 식사하고 자유시간 없이 지내는 그 체험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별로 가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죄 짓지 말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